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건강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메디컬 TV의 박예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통증이 시작됐다라는 말인데요. 이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건강 지식은 바로 통증 치료. 이 통증 치료 중에서도 PCM을 이용한 감압적 신경성형술과 유착 방지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럼 VCR부터 함께 보시죠. 통증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몸의 안과 밖에 이상 증상을 전달하는 경고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그 자극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며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최근 이와 관련된 통증 질환을 연구, 치료하는 것이 바로 통증의학이다. 그 중에서 오늘은 PCM을 이용한 비수술적 통증 치료인 감압적 신경성형술을 알아보자. 통증의학계의 중재적 시술을 10만 건 이상. 우리나라 최다 시술을 해오시는 통증의학계의 대모 한경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만성 통증 환자의 고난이 척추 중재술 10만 차례를 돌파한 중재적 시술의 대모 한경림 원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통증의학 조금 낯선 단어인 것 같은데 어떤 분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통증이라는 개념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따라오는 하나의 증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수술을 상처가 다 낫고 나서도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골절을 입고 났는데 다 모든 걸 아물고 나서도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척추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또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서 만성적인 형태로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80년도 이후부터 통증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통증을 전달하는 특별한 통증 전달 신경 전달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연구에 의해서 통증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학문 분야로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그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처럼 통증신경 전달 시스템을 연구하게 되면서 통증의학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만성적 통증을 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찬 통증의학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통증이라고 한다면 크게 급성 통증하고 만성 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맹장염이 걸려서 아프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낫는 동안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흔히들 앓고 있는 통증 질환 중에서는 척추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70~80%가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70~80%가 척추에 기인하는 그런 경우들인데, 뭔가 약을 먹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프고, 물리치료를 받거나 웬만한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해도 아픈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척추 질환, 목이나 요추, 허리 부분의 척추 질환에 대해서 그런 환자들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안면부 통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기 샥이 오는 것처럼 얼굴 어느 부위가 아프다든지, 혹은 이제 두통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 환자들, 그리고 흔히들 이제 노인들한테 잘 생기는 대상포진이라고 그래서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신경 뿌리에 염증을 일으켰다가 모든 것이 다 피부가 다 좋아진 다음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신경통이라는 병이 있고, 또 이제 사지를 가벼운 손상이 있은 이후에 팔, 다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아파지는 흔히들 그런 질환, 오해할 수 있는 질환 중에서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만성적인 통증 질환 환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찬 신경통증 클리닉은 통증의학의 선구자라 불리는 명의 김찬 박사를 필두로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통증의 최대적으로 불리는 척추 통증, 극한의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 두통, 3차 신경통이라 불리는 원인도 찾기 힘들다는 안면 통증, 이외 부위별 통증은 물론
다한증 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기찬 신경통증 클리닉은 통증 치료 분야의 새로운 개척과 도전 정신으로 통증의학을 선도하고 있다. 난 삼자 신경통 시술 받아가지고요 10년째 선생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 치료 받아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치료 받으면은 괜찮죠. 도지지 말라고 2달만큼씩 치료 받는 건데. 난 벌써 이 선생님한테 김찬 선생님한테 저 사당성도 보통 단골이에요.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왔는데 처음엔 모르고 어깨만 아프지 않았는데 이게 목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신경 차단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경을 좀 안 아프게 하게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한 2달쯤 돼가거든요 지금. 네, 이번에는 통증의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기찬 신경통증 클리닉의 박재웅 원장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 통증의학과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척추진료 전문의로 중재적 시술의 황태자 박재홍 원장. 오늘 제가 알아볼 통증 치료가 비수술적 치료인데 보통 머리나 허리에 오는 통증이 원인이 어디에서 오나요? 그 보통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이 가장 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디스크의 주변에 감싸고 있는 그리고 후관절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네. 후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운동성에 장애가 생겼을 때 또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조직들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보통 어떤 경우에 통증을 발견할 수 있나요? 보통 쉽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이 네. 그 허리를 구부렸을 때 통증이 심해졌을 경우에는 디스크에 의한 그 통증일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허리를 뒤로 젖힐 경우에도 젖힐 경우에 통증이 유발되면은 그건 후관절에 의한 통증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그 아픈 부위가 엉치, 허리, 다리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탈출되지 않더라도 그 디스크 안에 있는 그 조직의 염증이라든지 그 찢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게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에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장시간 뭐 컴퓨터를 오래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도 굽 있는 신발을 또 많이 신게 되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그러면 가끔 목이나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병원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이때 자가 진단 방법이 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그 허리를 한번 구부려 보거나 그랬을 때 통증이 심해지면 디스크 탈출에 의한 통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힘이 들고 아프다면 그건 척추 후관절에 의한 통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픈 부위가 허리 엉치라고 표현하는 그 엉덩이 밑쪽, 그다음에 다리 옆쪽 이렇게 탄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 척추 내장증,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오지는 않지만 안에서 손상을 입은 경우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부위가 띠를 두른 듯 허리의 한 분절이 평행하게 띠를 두른 듯 아플 경우에는 압박골절에 의한 그 통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척추 분리증이라고 이분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척추와 뼈와 뼈마디가 한 분절이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뒤로 밀리는 현상이 있었을 때는 그 허리와 다리가 경직되고 오리걸음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병원을 꼭 가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와, 정말 다양한 자가 진단 방법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가 진단 방법이 많으면 치료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예전에는 이제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있으면 거의 수술을 해야 되는 걸로 네.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술을 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보다 그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비수술적 치료가 환자의 인생의 삶의 질에는 더 좋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요. 최근에는 그 신경학적으로 명백하게 이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소변이나 대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하지에 감각장애, 보행의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비수술적 요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수술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비수술적 통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환자의 기존 조직을 최대한 살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각광받는 것이 감압적 신경성형술 또는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환자의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최소 침습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야에서 가장 이제 이런 분야를 개발하셨고 또 미국에서 그런 분야를 들여오신 분이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김찬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이 자랑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런 많은 사례를 갖고 있고요. 그 사례들에서 대부분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네, 감압적 신경성형술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하는 건가요? 처음에 그 미국의 락즈라는 박사가 처음 시도한 시술법이고요. 네. 그런 이제 정식 명칭 자체가 감압적 신경 성형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박사 이름이 락즈라서 락즈라고 저희 나라에서 많이 불리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의 그 김찬 박사님이 이런 개념을 이제 미국에서 도입하셔서 국내에서 많은 시술 사례를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PCM이라고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락즈라는 박사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시술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목의 경우에는 경추나 흉추를 통해서 그다음에 경막 외 공간으로 접근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허리 부위는 그 꼬리뼈를 통해서 그 경막의 공간, 허리에 있는 경막의 공간에 도달하여서 시술을 하고 또 그 기계적으로 그 유착된 부위를 넓히고 약물로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허리 통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병원에서 그 시술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의 치료법하고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용하는 그 PCM이란 그런 치료법은요, 그 기구 자체에 굵기가 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입은 힘들지만 실제로 들어갔을 때 기계적으로 유착을 방지하는 효과는 다른 기종에 비해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약물을 주입할 때도 구경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많은 양의 약물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시술법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계적인 유착 박리와 약물에 의한 유착 박리 효과가 더불어 잘 얻을 수 있는 시술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PCM이란 메인 컨트롤 매니플레이터의 약자로 경막의 유착과 더불어 염증 반응으로 부어있는 부위를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허리 통증의 경우 꼬리뼈를 통한 경막의 공간의 진입으로 통증 부위까지 접근한 후 유착 박리, 협착 완화술을 시행하고 PCM을 이용해 약물을 주입 후 시술을 종료하게 된다. 네, 제가 지금 자료 화면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되게 간편하게 주사요법처럼 이렇게 주입해서 시술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처음으로 내원하셨을 때 그 환자분의 병력에 대해서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정확한 게 그 어디 위치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라든지 이런 걸로 환자분의 이상 부위를 확인하게 되고, 그 질병들이나 문제점들이 저희가 하는 이런 PCM에 적합한 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시술만의 장점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시술의 장점은 수술을 통하지 않는 장점, 그러니까 수술과 가장 다르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환자분의 상처나 그 반응이 크게 남지 않고요. 최소 그 0.5cm 정도의 상처가 남는데 그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다 아물기 때문에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시술 후에 30분 내지 1시간의 안정을 통한 다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도 열흘 이상 침대에 침상 안정을 해야 되고 상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 후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 시술은 가장 큰 좋은 점이 1시간 이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미용적으로도 흉터가 남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반응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좀 편리한 시술이니까 부위는 어떻게 여러 곳에 많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일단 경추하고 그다음에 허리 부위, 그러니까 목과 허리 부위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간에도 흉추 쪽에서는 디스크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어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될 꼭 그런 부류의 환자분들이 아닌 그런 대부분의 환자분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거나 아니면 추간공 협착증이 있거나 척추 후관절 증후군, 그다음에 척추 수술한 다음에 실패 증후군이라고 하는 수술 후 계속 아픈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술이라도 또 이제 간편하고 좋은 시술이라도 추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관리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 목과 허리 통증은 한번 발생하면 또 치료를 관리를 안 하면 만성화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시작됐을 때 아무리 경미한 통증이라도 일단 전문가와 한번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치료 시작된 이후에는 꾸준한 관리하고 상담, 이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체중 조절이라든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 허리라든지 목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제한이 오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권유해 드리고요. 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이라 하면 그 땀으로 사람의 염증 물질이라든지 배출이 가능하고요.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척추나 목의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권유해 드리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자세. 지금같이 이제 엉덩이를 뒤로 바짝 붙이고요. 목을 편안하게 하고 일직선을 하는 자세가 가장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이렇게 통증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통증이 시작돼서 본인이 상담을 원하실 때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생활에도 질병은 있습니다. 운동만 하면 건강할까요?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똑똑한 의료정보 메디컬 TV. 검색창에 메디컬 TV를 치세요. 정확한 질병 정보 메디컬 TV.